그래도 뭔가 흐뭇하게 장을 지켜볼 수 있는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 별로 흐뭇하지 않았을걸요. 제가 흐뭇해서 그랬나 봐요. 아. 저의 삼성 눈에 아. 좀 올라와줬거든요. 네,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렇죠. 무건수행 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려해야 되니까 네. 네, 장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먼저 해주시나요? 네, 뭐 오늘 시장은 그간의 조정을 딛고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예, 뭐처럼 이게 일주일 내내 내리다가 하루 오르니까 저도 그- 그래서 사실은 네. 올라주긴 했는데 네. 그 빨간 통게 파래진 게 다시 빨개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파랗긴 합니다. 네. 그 밀린 부분에 대한 심리가 좀 나아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이런 의미 있는 첫 번째 반등이 나올 때 그때 강했던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시세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추려보겠고 여기 더해져서 그 말은 역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뭐 잘 못 따라갔다 하면은 네.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약했다는 건 펀더멘탈의 이슈, 기업적인 문제, 당연히 실적 부분이겠죠. 또는 가깝게 모멘텀이 없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시장 대비 약했다라는 거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지 주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예. 부분을 연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이제 무건수행 끝입니다. 네, 시장 잘 봤습니다. 뭐 13일 만에 네. 올라온 이상, 뭐 중간에 하루 올라온 거 뺄게요. 네, 무늬만 이게 예. 가장 중요한 게 바닥 짚고 그냥 하이킥 갈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뭐 다 됐고 이렇게까지 왜 한국만 이 모양을 만들었습니까, 소장님? 일부에서 했어요. 그 다시 읽어드릴까? 계속 이야기했어요. 실력 없는 기업, 신뢰 잃은 재벌, 방향성 잃은 정부 대책이 원인이고 앞으로 대응하려면은 지역 투자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위대하신 김준송 트레이더님께서 예, 근데- 트레이너가 아니고 예, 트레이더 전반적인 실시간 채팅창을 봤을 때는 우리 김 대표님 오늘 말씀하신 게 별로 호응을 못 얻으셨어. 왜냐하면 우리 애청자분들이 벌써 다 경험해 보신 거라. 투자의 다양화 측면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심지어 뭐 파생도 건드려보고 했더니만 사람 할 짓이 아니더라 하시는 분이 더 많네. 네. 힘들어가지고. 파생이요? 그거 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와, 저 원래는 지금도 훌륭하신데 왜 그러세요? 원래 진짜 빛이 확 이렇게 나는 이런 이승희 안과. 앵커님 그런 피부였었어요 제가 원래는. 근데 파생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그냥 비실비실해지는 게 이게 비염이 걸린 게 그것 때문에 걸렸고. 비염이 걸린 게. 와, 그래요. 사람 참. 참 말을 울컥했습니다 갑자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예, 그냥 편하게 사는 것도 편하게 사는 것도 예. 맞아요. 어차피 잘 살자고 하는 짓인데 주식 좀 물리면 어떻습니까? 그래. 다시 빠져나오면 알려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홍 같은데. 기사님, 내가 오늘 네. 여기 와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지금 내가 정권통을 한번 펼쳐봤더니만 네, 오늘 지수가 네, 코스피가 32.70포인트, 네, 상승률이 1.34%예요. 네. 오른 종목이 1199고 하락 종목이 734로 나오네요. 네. 오른 게 훨씬 많아요. 네, 자, 이 와중에 삼성전자 4.18% 오르고 네, SK하이닉스 3.74% 오르고 네, 또 어디야? 뭐 현대차도 오르고 아니 저 다 빼고 네, LG에너지엔솔도 뭐 조금 오르긴 오르고 좋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4% 안팎으로 올랐는데 네. 상승 종목도 하락 종목보다 많은데 왜 지수가 왜 1.34%밖에 못 올라요?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 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에는 지수 대비해서 그만큼 못 올라주거나 더 빠졌어요. 네, 삼성전자가 지수의 20%, SK 하이닉스가 한 4.6% 이 정도 차지하는데 그만큼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못 따라준 거죠. 네, 못 따라주니까 지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단독 콘서트였습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 임영웅 단독 콘서트, 반도체 단독 콘서트. 반도체 단독 콘서트. 네. 네, 오늘 또 참 웅이사한테는 이게 묻고 싶었고 내가 저
김 대표한테는 또 이게 무건 수행 중입니다. 이게 또 묻고 싶었어요. 이번엔 또 인베스팅닷컴으로 가보자. 네. 인베스팅닷컴으로 가서 그 시기 주식 가서 급등주 한번 보자. 야 궁금한 게 오늘 저기 뭐야 웰킵스 하이테크 매매하셨어요? Pardon me? 웰킵스 하이테크 무슨 사이다요? 혹시 매커스 건드리셨어요? 메커스 좋은 회사죠. 네, 좋은 메커스는 그저 모프를 안 하고 있었으면 사볼 만한 직한 종목이었습니다. 그거는 인터플렉스도 오늘 매매하셨어 혹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란 얘기네. 알아서 이해하시면 돼요, 보유 중이다. 그만하겠습니다. 예. 에르슨 네트워크 혹시 건드리셨어요? 아니요. 네. 속상해. 왜 속상하세요? 다 쳐봤네. 이 상한가 간 것들을 오늘 다 쳐봤네. 그게 아니고요. 어. 상한가 갈 줄을 미리 알고 그런 거 목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시장의 주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고 그런 뉘앙스를 많이 얘기해 주는 우리 연합뉴스 경제TV가 더 좋은 방송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뭔 소리인지. 자, 시장의 대세는 AI 소프트웨어다라는 얘기를 수많이 피력을 해드렸고 네, 거기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잘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AI 소프트웨어 경쟁력 있는 회사 찾기에 혈안이 될 겁니다. 시장은. 경쟁력 있는 회사. 네. 그래서 그런 결과로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아마 올해는 지금은 경쟁력 없어도 같이 가죠. 아니요. 못 아니 가더라고요. 벌써 네. 옥석가리기가 벌써 시작됐어요. 약간 얘는 그쪽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드러운 동쪽 부드러운 동쪽. 이스트 소프트 네. 동쪽이 부드러워? 네. 이거는 이런 류의 종목은 그러니까 앞에 누구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니까. 네. 뭐 이제 큰 빅테크랑 뭔가 손잡고 이제 물론 요 작은 거라고 보여지긴 하겠지만 그 뭔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성장주의 가장 핵심 요건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대규모 수주를 했다든가 공급 계약을 했다든가 상대방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쪽으로 뭐랑 손을 잡는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약간 좀 밸류 확장하는 게 이제 갑자기 확 들어가는 게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체크해 가시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 회사들이 손을 잡을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뭐 좋은 단어가 전 세계 유일하게 공급망이다 이런 것들 이런 게 또 맞아떨게 되면 시장 민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유일한이라는 예, 키워드 시장에 반응하기 좋은 유한양 행사요? 유한양님 창업주 아니신가? 그러니까요. 유일한 회장님. 대단하신 분이죠. 네. 반도체로 돌아오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강세의 모습 이것도 오늘 이사님이 이슈로 챙겨 오셔가지고 네. 어떤 요인들에서 비롯된 건지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보고 저희 위클리 리포트 들어갈게요. 네. 시장에서 얘기를 할 때 업종이나 종목을 말할 때 확인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깝게 우리가 4분기 실적 시즌이 있었고 그 실적에 1년이 지나가서 크게 반응을 안 한다고는 했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시장에 대해서도 주가 수익 비율을 다시 환산해서 접근을 했죠. 할인이 그만큼 되니까.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도 할인이 대입이 되었었어요. 최소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 정도는 못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이었는데 한미 반도체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자, 그 부분 하나, 그 다음에 TSMC 주가 투자 부분,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죠. 우리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 과연 기기로 인해서 애플 같은 경우가 과거와 같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포트에서 대형 언어 모델과 지금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타적인 요인으로 XR 기기 같은 경우 비전 프로가 원리들을 탑재한 태블릿보다 판매가 먼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한미반도체가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기타 HBM과 관련된 장비주들은 이 밸류체인과 연결되어 있는 쪽은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점이 딱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 안에서는 발목을 잡던 외부 요소들 이제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지 그런 반등으로 보여줬었고 내부 요소들 뭐 한미 반도체
4분기 실적이 해소가 됐다 보니까 장비주 같은 경우는 확인이 되었으니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확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승희 씨 오늘 금요일 맞죠? 오늘 금요일 맞아요. 왜요? 난 지금 약간 화요일 분위기가 나가지고 네. 매번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우리 유튜브 올라가고 나서 댓글을 이렇게 점검합니다만 뭐가 잘못됐나 뭐가 부족하나 싶을 때 산만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우리 금요일 순서가 2부가 근데 좀 산만 안 하게 하려 했더니만도 난 내가 이상한 체질이네. 산만 안 하게 저렇게 정중하고 또 조목조목 저렇게 사니까 나는 왜 귀에 잘 안 들어오지? 제가 저만 조용히 하면 됩니다. 저만 묶어놓고 조용히 하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한번 보죠 저희가. 네. 그럽시다. 네, 뭐 네, 네. 산만하지 않게 만년주님은 축축 처져 차분하게. 하시는데 축축 처져도 좋으니까 산만하지 않게 위클리 리포트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자 위클리 리포트 가시죠. 네. 가시죠. 예. 위클리 리포트. 리포트. 예. 1월 세 번째 주차입니다. 세 번째 네. 주차. 그림을 보시면 아까 김준송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그림 한 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 네. 이제 저희 주식 투자자는 한국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괜찮지 않? 이런 버전 괜찮? 네. 좋아요. 차분하니 좋네요. 네. 차이가 네. 차이가 아니고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예,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차이나.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을 봤었을 때, 네. 드리면 못 참겠어요. 죄송합니다. 하셔도 돼요. 네. 네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저기로 가고 있고, 네. 유럽은 그냥 그 자리에 껌붙여 있고, 네. 코스닥과 코스피는 이제 더티한 단어 쓸 뻔했습니다. 발광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홍콩, 중국은 오늘도 바닥을 못 찾은 느낌입니다. 네. 참. 네. 네. 그러면 과연 코스닥과 코스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단서겠죠. 네. 그래서 아마 2,500선 정도쯤에서는 외국인들이 크게 관여를 안 하다가 네. 네. 중국에서 약간 손절매 비슷한 쪽의 변화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느낌은 그렇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연계된 쪽을 조금 더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같이 손절한 느낌이 좀 같은 큰 외국계에서 큰 손이 그렇게 들어간 느낌이 좀 나다 보니까 한국에 어차피 팔 거 현선물을 확 밀어버리는 이런 효과가 좀 나왔다고 추정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때.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것 같고 그러면 일단 나간 사람은 붙잡지 않습니다. 굿바이 가고 그러면 네. 불편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예. 그러면 그러면 이거 우리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싸졌어? 사봐 이렇게 했었을 때 나온 게 가장 먼저 뭘 살까요? 라고 했었을 때 나온 게 오늘의 변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나오지 네,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하나의 소승의 의견. 이건 너무 같다. 예. 저의 의견입니다. 네. 아니, 첫 번째 슬라이드가 저렇게 나오면은 매번 이 위클리 리포트 두 번째 차트에서는 이렇게 뭐 미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하고 비교해서 차트를 보여주시는데 네. 또 놀라운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놀랍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올해 계획이나 변화는 네. 아까 김준성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뭐 파생까지 그렇게 어렵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람 골루가 바보된 제대로 신체적인 기능을 못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히 배제시키겠습니다. 네. 단 저희에겐 또 ETF가 있습니다. ETF. 네, 그걸 활용하셔서 보면은 ETF가 총 몇 종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ETF 제가 섹터 빼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 800 몇 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와 역시 와. 소장님이십니다. 규모는 뭐 120조가 넘는 규모가 됐고 그게 거기에 해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을 수 네. 있다. 무슨 말씀이죠? 각종 글로벌 국가의 자산을 끌고 나오는 이걸 한번 쫙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ETF 뭐 카페? 근데 그 추천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 공부하는 쪽으로 자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 1등 카페입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서 자료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갖고 못 갖고 옵니다. 저작권 때문에. 네, 허락 다 받아야 되고 요즘은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이제 딱 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일단 연초 분위기는 미국 go, 일본 go. 그런데 선진국 쪽에서 뭐 G2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선진국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따로 가는 분위기고 유럽 퀘스천 마크. 네, 그리고 또 신흥시장 쪽에서는 자금 몰려가는 데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작년 4분기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올랐죠? 18.8% 올랐습니다. 18.8%요? 네. 주택 공급 부족률이 2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과연 뭘 보고 있을까요? 뭘 보죠? 위클리 리포트를 보셔야죠. 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봤었을 때는 그 단순한 그건 본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또 이제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은 단순하게 왜 인도에 간 여행 유튜버 얘기 이런 거 보시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아직까지 좀 지저분하고 뭐 무슨 가면 다 물갈이 한다는 그런 영상 보는 것보다 거기서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모디 총리가 끌어가는 이런 변화나 벌써 10년 사이에 이끌어졌던 변화나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은 그걸 좀 더 챙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 변화가 지금 중국 손절 인도로 나오는 이런 과정들 이것도 한번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어디에 포함될까? 이게 제 핵심인 거죠. 어디에 갈지 그러면 수출 동향도 올해 좀 약간 다변화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대한민국은 돈 될 만한 데 가서 붙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약간 수출 동향이나 변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만 보면서 거기다가 또 올해는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저기 막 정신 없어요. 근데 또 피할 건 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쪽에서 또 자산 움직임들도 뭐 또 금부터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자산까지 비트코인까지 또 다양해졌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얼로케이션 그만하겠습니다. 근래 들었던 영어 중에 제일 영어 같다. 예, 괜찮았죠? 괜찮았어. 얼로케이션 알로케이션. 네 그런 식으로 일단 첫 장을 마감하겠습니다. 잠깐만, 맞습니다. 우리 예. 김 대표님. 네. 아우 힘들다. 나도 지금. 브리티님, 레몬 대표와 묵은 수행은 안 어울려요. 카카카카 그러시고. 아우 저기 뭐야. 피치님은 머리에 안 들어와요. 지금. 로즈님 묵은 수행하고 도저히 못 찾겠다. 김 대표님 하시던 대로 하세요, 플리즈. 윌리엄 오닐님 10분 못 간다. 일주를 걸겠어. 우리 자 10분 못 갑니다. 자 그럴까요? 하던 대로 합시다. 그냥 그대로 갈까요? 네. 아우 힘들어 보다. 죄송합니다. 예. 머리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거다가 지금 뭐 우리 웅이사 그 보조 맞춘다고 그놈만 표정 짓는데 너무 깬다. 원래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저희 실시간 시청자분들이 그러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유튜브 영상 댓글에 가끔 그런 의견이 있을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저희 또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해봤는데요. 또 실시간에서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시네. 일단 저희 원래대로 갑니다. 예, 근데 우리 이제, 오래된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더 힘들어하시네. 다만, 이 분위기를. 예, 피드백 그렇죠. 댓글은 언제든지 확인하니까 그래서 예, 소통하면서 예, 소통하면서. 잡아가지고 일단 조금씩, 오늘은 조금씩. 원래대로. 네. 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장 보시게 되면요. 자 나스닥과 아. 코스피가 운명이 바뀌어 있는 상황 쪽에서 자 나스닥은 이제 저항선이 쫙쫙 들어앉으면서 고개를 빡. 그림이 너무 다르다. 네. 와. 이거 이제 조만간 15,150 돌파해서 16,000 가는 겁니까, 소장님? 나스닥은? 나스닥요? 네. 잠깐만. A, B, C, D. 살짝 이 아니. 지금 저 아래 위로 선 끊어오신 거. 여기요. 예. 그 부분이 네. 그 부분이 지금 삼각형 패턴이라면 삼각형 패턴 벌써 완성이 됐는 건지 네. 교과서대로라면 살짝 짧게 한 번 더 밀렸다가 위로 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렇게요. 예. 그런 그게 있는데 네. 저쪽도 보면은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 100이야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인데 그렇죠. S&P 500하고 나스닥이 네. 나스닥 종합지수가 그때 재작년에 찍었던 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온 김에 본레벨 보고 뭐 그다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못 먹어도 고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나지만 나지만 미국도
천차만별이에요. 솔직히 지금 천차만별이죠. 되는 것만 다 그렇게 플레이하고 맞아, 있고 맞아, 예. 맞아. 저 밑에서 그냥 아직까지 힘들어하는 2,000개 중소기업들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의 코스피 요 정도쯤 와 있습니다. 요 정도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괴리가 심한 거죠. 사실 뭐 네. 해 바뀌고 나서 저 나스닥만 하더라도 저 뭡니까 저 10월 말부터 해서 쭉 진짜 누에 실 뽑듯이 이렇게 땡겨버렸는데 저 때가 산터랠리가 어떻고 맨날 시황에서는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에 뭐 저렇게 갔다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해 바뀌고 나서 미국도 조정받았다고 한다지만 사실 거의 연말 위치예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근데 네, 우리만 저러고 있어. 좀 저건 심한 거지. 심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원래 이랬어요. 그냥, 한국은 원래 예, 이랬다. 연말에 프로그램에서 배당받으려고 쭉 들어왔던 거 나가고 쭉 들어왔다가. 네. 근데 여기서 끝났습니다. 일단은 이쪽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는데 기관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와요. 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를 돌리면서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만약에 어제가 오늘이 금요일 목수 그러면 수목 위클리 옵션 이거 대박 노리고 했다.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얘기죠. 네. 우리나라 뭐 위클리 옵션만 갖고도 충분히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어제 오후장에 보니까 어? 이틀 사이 풋옵션 막 매수 들어갔던 게 매도로 바뀌더라고요. 수량 기준으로. 그거 보고 또 당해 이런 느낌. 위클리 옵션 없애는 건 어때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아니, 네. 아니 아닌 말로 아니 네. 이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우리나라 주간 단위로 저 하기야 지금 미국은 하루짜리 옵션이 횡행해가지고 빅스라는 그 전통적인 변동성 지수조차도 힘을 못 쓰는 하루 갖고 난리치잖아요. 우리 보면은 네. 나스닥이나 뭐나 할 것 없이 미국장 잘 보세요 요즘. 일봉으로 보시지 말고 1분봉이나 3분봉 같은 걸 보면 장중에 네. 몇 번을 갖다가 서핑을 해요. 출렁출렁. 내가 봐서는 그 하루짜리 옵션 갖고 그 와중에 몇 번을 하는 거야. 거기서도 선수들끼리는 네. 단타쟁이들은. 우리 저 위클리 옵션 저거 해가지고는 맨날 지수 왜곡만 나오고 그러면 아예 저희- 데일리 옵션으로 가시죠. 저희도. 차라리 그럼 데일리로 가든지. 네. 일단은 저희가 그 방향성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 네. 시장 분석으로 시장 들어가는 분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나스닥 코스피 아까 저희 이야기하면서 근데 미국도 가는 것만 간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보면은 알람 같은 거 이제 주식 관련해서 설정해 놓으면 계속 몇 개 종목은 신고가 또 신고가 또 신고가 그래서 약간 배가 아프기도 하고 안 도대체- 사셨어요? 안 샀어요. 아이고. 네. 여기 물려 있잖아요. 삼성. 아이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 잘 가는 계속 잘 가게 되는 그 일부 종목들의 특징은 뭔가 이것도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사님. 우리나라랑 동조화된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단순히 뭐 1년 신고가, 5년 신고가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1년 신고가에서 5년 신고가가 넘어가는 업종 예를 들면 10개 업종이 52주 신고가가 날 때 50%가 같은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주도주가 됩니다. 네. 그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네, 네. 네. 글로벌 1위 업체 같은 경우가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소라고 있습니다. 마소. 네. 여기 더해져서 마이크로소프트. 예. 네. 얍. 기업 관리 소프트웨어 쪽도 신고가가 나오고 그 회사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미국에? SAP. 아, SAP. 전 네. ERP 맨 처음에 했던 네네네. 회사죠? 네. SAP 적어놔야지.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비슷한 우리나라 기업도 연결해서 볼 ERP를 필요가 처음으로 있겠죠. 하다니. ERP를 만들었나 하여튼간 네네, 최초로 ERP가 뭔데요? 전사적 자원 관리 인타이어 뭐 리소스 뭐 엔터프라이즈 R. 그만하시죠. 머리가 멈춰버렸어요. 예. ERP 하면 아까 일부에 나오셨던 우리 김준성 대표님도 그거부터 떠오르셨을 거야. 외국계 은행에서 자주 있었던 이제 퇴직하면서 그 뭐라 그러나 그 퇴직연금 아니 저 퇴직금 미리 땡겨받고 하는 그 퇴직금 미리 땡겨받는 게 아니고 중간정산. 어쨌거나 뭐 그걸로 ERP로도 예, 별로 중요한 게 아니까 예 가입시다. 가시죠. 그런 What? 기업,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제 솔루션 관련주들도
1년에서 5년 신고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결제 솔루션? 네. 페이팔. 그런 기업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점 시장이었죠. 예.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라는 매출에 대해서 볼륨을 키워줄 수 있는 네.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서 중국 인구 뭐 그런데 예. 이게 결제액 같은 경우가 기존 대비해서 한 5배가 올랐어요. 이제 과점 형태가 아닌 거죠. 그 매출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피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주가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 NHN, KCP, 과거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랑 100% 동조하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 구조가 다르면. 그런데 이 형태가 다른 사업 구조 안에서 매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면 주가는 거기에 동조화된다라는 점이겠고요. 네.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 미국 기업이 신고가를 나타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안에서 매출만 발생을 하면 그 점유율만큼 파일을 또 도출을 해서 뭐 이익을 구해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이런 좀 부분들에 답답해서 대한- 그런데요. 네. 네. 저 연장전 가서 네. 종목 그냥 시원하게 이해하시죠. 종목 네. 예. 지금 다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 주 화요일 밤 네. 9시에 아니야. 네. 나 이제 못 참아 이거. 지금 뭐 좋아요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좋아요요? 네. 좋아요가 지금 뭐 2천 몇백 명이 보시면서 지금 좋아요 내 여기는 358. 아이고. 358개. 네. 아이고. 나는 이게 왜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가? 요즘에 저희 나는 왜 노트북에 오류가 있는지. 나는 14로 찍혀 있네. 네, 저는 가끔 3개로 찍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연장전은 집에 가려고요. 그래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집에 가. 좋아요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집에 가. 할 필요가 없는데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맨날 그 연장전 얘기하니까 금요일은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고 네. 저기 뭐야 동시 접속도 자꾸 줄잖아요. 그냥 써두세요. 그냥 종목도 오르면은 뭐 설명하시다가 저의 1000개 넘으면 하겠습니다. 딜 좀 하셔야죠. 네. 자, 유현님이 700개, 이러셨어요. 예, 예. 무서워서 방금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1000개는 넘어야 하죠. 네. 네. 좋아요로 화답해 주시면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가는 것들의 특징 그리고 그걸 반영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를 이제 이사님이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혹시 덧붙일 내용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다음 장 넘어갈까요? 나 일단은 그래서 코스피는 네. 많이들 이렇게 충격받고 거래 팍 터져가지고 바닥 찍었다 그래서 이제 V자로 나갈 걸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 예상은 좀 다릅니다. 그냥 그렇게- 그동안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다. 일단 반등 들어오고 그때 이제 충격 받았으면 지금 다 분분할 거예요. 저게 어떻게 나온 현상일지 아직도 지금 다 정신없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금리가 뭐 50%대로 금리다가 뭐 50%대로 후퇴했다 뭐 여러 가지 환율이 어쩌다 뭐 여러 가지 다 나올 겁니다. 이거 한 번에 변화가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은 가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1월은 아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식으로 막 버티다가 일단 1월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FOMC 보고 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V자 반대로 나오는 건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케이.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탁금 신용장부 추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신용으로 산 삼성전자를 다 먹여줬는데요. 그러네.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너무 개인들 스마트머니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경우도 나오는데 근데 원래 이게 좀 잔잔바리는 뭐 아유 작게 먹여주더라고요 시장이. 예. 그러다가 이번에 덜컥 발목 잡으면 이제 그때는 또 큰 코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배팅은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 이번에 들어왔던 거 또 잘 대응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너무 길게 볼 거는 또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일단 지수는 이제 쭉 빠졌는데 예. 예탁금 한번 쫙 들어왔던 거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청약 들어올 때만 간헐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기준으로 50조가 안 될 겁니다. 예탁금이 49.987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잠깐 봤는데 그렇게 되고 신용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주축이 코스닥이 잠잠합니다. 의외입니다. 이거. 네. 그러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나 봤더니 예. 코스닥의 예전 같았으면은 예. 환호하면서 예. 에코프로가 이 가격이야? 가자. 글쎄. 예. 에코프로 BM 가자 이랬을 텐데
잠잠합니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쪽에 대한 공격적인 반응. 그분들은 만약에 거기서 이제 계속 물타겠다. 신용을 안 사는 거죠 이제. 그냥 뭐 산다고 하더라도 베팅을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의외로 코스닥이 그렇게 과열된 게 안 나오네요. 신용 기준으로는 오히려 코스피가 나오네요.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아마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게 되면 예. 물론 이제 이쪽에서 대부분이 그때 나온 데이터 보니까 이번에 급락할 때 SK하이닉스가 50몇 프로가 늘었대나 신용이 그 연말 대비해서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20몇 프로인가 하여튼 30몇 프로가 늘었다고 하는 게 거의 집중됐던 것 때문에 많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걸 빼고 나머지는 결국은 오늘도 봐서도 그렇고 뭐 반도체가 산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보다 플레이는 직접 반도체 보고 다른 섹터 다 아시던 뭐 온디 온디바이스? 네, CXL 뭐 이런 거 HBM 이쪽으로 막 가서 될 만한 거 막 붙더라고요. 그게 결론은 섹터 종목은 살아 있습니다. 섹터 네. 종목은 네. 살아있다. 그러니까 시장 보면서 만약 여기서 이제 반등이 V자로 안 들어오고 그냥 뭐 찌글찌글찌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의 플레이는 계속 하는 게 시장을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 들고 있고 지금부터는 또 될 만한 이제 여러 가지 자산들 중에서 글로벌적으로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조금 바쁘게 이것저것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 피부 만들기님이 아까 그 코스피 신용 차트 언급하시는 대목에서 네. 저걸 갖다가 꼭 개인이 쓴 신용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데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웅 이사님 그를 가는 피부 만들기님의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잡히는 이 신용 잔고는 개인의 신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개인의 신용이 맞고요. CFD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신용 잔고에 잡히지가 않아요. 아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그 두 부분의 차이는 있고 실제 기관 시장 참여자들은 신용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보여주신 데이터는 개인이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요. 그런데 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하고는 왜 약간 이렇게 그게 다르죠? 뭐가요? 그 반응의 강도가. 그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죠. 제가 전문가예요? 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지켜보신 결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님? 안타깝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이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위클리 차트입니다. 이때 이거 뭡니까 이거 코로나 때 이렇게 한 62,000, 63,000 근방에서 이렇게 42,000까지 왔다가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했다가 96,000 찍고 10만 전자, 12만 전자 외치다가 이 윗꼬리 보세요. 그래 이 각도에다가 이 윗꼬리 같으면 이건 뭐라고 할까? 진짜 이 머리에 정 꽂고 그냥 망치로 누른 거나 때린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지난번에 혹시나 싶어서 아니 파동 이론에서는 그래요. 개별 종목에다가 피보나치 끊지 마라 그래요. 개별 종목은 그 손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삼성전자나 저는 뭐 하다못해 저 애플 같은 건 한번 끄어봅니다. 이거는 한두리가 뭘 만들 수 있는 차트가 아니니까. 그리고 보니 딱 여기까지 왔던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79,000 한 500원, 600원 갔을 때 요 하락에 대한 또 맥시, 네. 조정의 맥시, 그리고 또 족보 있는 레벨, 그죠? 내려올 때도 시간 좀 걸렸고 한번 시도하다가 또 막혔고 했던 요 근방, 즉 8만 근방에서 막혔다가 오늘 또 아래꼬리 달렸잖아요. 네. 아래꼬리 달렸는데 여기 지금 삼성전자인데 우리 승희 씨의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래 보세요 차트. 큰 방향은 이것 다 띄워주십시오 PD님. 삼성전자 우선주. 예, 이건 보면은 이렇잖아요. 아까는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왔는데 얘는 지금 38.2%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유난히 이게 왜 배당 많이 주니까 주가는 덜 기대하라 이렇게 봐야 되나? 약간 저는 그렇게 체감하고 있긴 해요. 항상 그 힘이 좀 부족해요. 삼성전자보다.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나 이제 저희도 방송에서 삼성전자가 힘을 내줬습니다 할 때도 삼성전자는
약간 하고 약간 머리를 살짝 들이미는 정도에서 끝낼 때가 많아서 제가 체감하기로는 그래서 약간 삼선우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자산을 좀 많이 넣어서 배당금이 충분하면 이걸로 위안을 삼긴 하지만 배당 들어올 때는 그래도 기분 좋죠. 저는 물타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졌는데 초반에는 근데 배당이라고 해봤자 받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적으니까 지금도 물론 많진 않지만 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삼선우를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의례적으로 아 그래 좀 삼전에 비해서 뭔가 힘이 부족하구나라는 건 인지는 하고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속은 쓰리죠. 거의 뭐 안타깝죠. 콩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물타기를 했구나. 했죠. 월급 받으면 넣고 월급 받으면 넣고. 왜 콩쥐입니까 우리 앵커님이? 착하니까. 착하고 파츠가 나쁜. 그럼 콩질게요. 결론이 콩지가 행복하죠. 예. 그래요. 근데 그것도 있습니다. 주가 저 갔을 때 뭐,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우선주와 본주와의 괴리율이 네. 그래도 그나마 가장 적은 많이 쪽이 좁혀진 쪽이 삼성전자 쪽입니다. 그나마. 예. 근데 시장이 다른 우선주랑은 대형주 조금 닫혀져 있는데 이것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때 쪽으로 괴리율이 회귀되는 이런 느낌인데 저것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각도 보집에서 쫙 올라간다 그러면 뒤늦게 올라가긴 또 하얗게 그 각도를 막 좁히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거 말고 이거 사야지 뭐 이런 느낌. 근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솔직히 관심이 별로 죄송합니다만 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좀 다른 쪽에 더 관심이 있어. 네, 알죠. 예, 거기까지. 예. 예.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요.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봤고요. 네. 다음으로 봤을 때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번 주는 다 판다. 코스피는 다 팔았다. 네. 싸그리.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연기금입니다. 이게 안 도와줘요. 네. 계속 물량 줄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한 6천억 넘게 샀는데 산 결과가 이거예요? 네. 어? 네. 그럼 네. 어제까지는 많이 팔았다는 얘기네. 많이 팔았죠. 네. 그래서 그런데 연기금은 한 주간에 뭐 3,500억이면 뭐 예. 그냥 4주 치면은 1조 이상은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그러면 연기금 파는데 내가 받겠어. 이런 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쪽 동네에서는 그래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손 놓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거길 악랄하게 인버스 사면서 아이고, 이번 주 보다 보니까 종목 빼고 그 기관들 쪽에서는 인버스, 곧버스가 1위, 3위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뭐 자본주의니까. 자기들도 살자고 그러는 거겠죠, 뭐. 네, 그런 쪽이고 의외로 이번 주에서 나왔던 거 보면 뭐 거의 다 팔았으니까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기계 전기전자 조금 샀던 거. 오늘 6천억 순매수로 잡힌 게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라고 들었는데. 네. 어제가 이만큼 팔았던,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팔았던 걸 오늘 또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다 맞다. 어제 외국인들 쪽으로 제가 체크했을 때는 SK 하이닉스만 약간 순매수고 나머지는 삼성전자 순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게도 하루에 돌리더라고요. 이틀 전에 삼성전자하고 오늘의 삼성전자가 뭐가 달라졌다고? 주가가요. 글쎄. 예, 주가만 달라지고 주가만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 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네. 다 팔았다. 네. 네. 다음 주부터는 좀 봐야 되겠죠. 누구는 혹시나 뭐 변화가 나오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좀 우리 민수 형 총기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방금 저기서 우리 총기 있게 한번 웅이석에서 추가 코멘트를 한번. 해주실 내용이 있을지 여기 수급에서 여쭤볼게요. 말씀이세요. 그냥 오케이 오늘- 넘어갑시다. 같이 총기 떨어진 걸로. 총기 점령. 군대 생각이 나요. 검색하면서 총기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이팅. 지금 뭐 좋아요 숫자만 좋아요. 보고 있다. 빨리 총기 체크할게요. 넘어서 종목이나 듣고. 좋아요가 지금 770개. 왜 이런 쪽 컨텐츠가 왜 종목으로 가는지 알겠어. 내가 진행해보기 그러네. 결국 끝에 가면 종목이네. 잘난 척하고 뭐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결국 끝에 가면 뭐 사요로 가네. 종목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외국인 기관 이번 주 그래도 산 종목. 네.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산 거는 닉스가 들어옵니다. 네. 네. 하이닉스. 닉스. 닉스. 네.
들어오고 삼바가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쳐지다가 바로 또 돌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는 하프사프, HPSP. 네, HPSP, 네. 좀 신선하게 해봤습니다. 예. 좋아요. 네, 그러고 이오테크닉스 공통점이 뭡니까? 오 이사님 공통점이 뭡니까? 네. 반도체 장비주. 예, 어떤 장비? HPSP는 그 어닐링 장비인데 무슨 장비? 어닐링 장비요. 어닐링 장비. 어닐링이 뭐예요? 딱 고착화시키는 거, 이걸 안정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거. 그게 어닐링? 네, 열 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고압수소 쓰고 네. 레이저 쓰고 그 차이입니다. 레이저를 쓰고 그리고 또 아까 무슨 테크? 이오테크닉스. 거기는? 레이저 기반인데요. 네. 이게 해외에 있는 일본 디스코라는 기업이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 장비 레이저 어닐링이나 이 장비로 치면 연간의 매출액이 4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그 멘트를 했죠. 이제 이 레이저 장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오테크닉스 장비 같은 경우를 쓸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이전에 TSMC에서 선당 공정에서 우리가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장비 말고 타 장비를 적용하겠다 했거든요. 예. 보통 그러면 이 공정에 그런 선당 공정의 장비를 적용했다는 건 뒤에 이제 후공정단에서도 장비를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열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연간 기본 붙을 수 있는 매출이 500억 정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영업이익 기준 한 1,000억 정도의 체력을 가지는 거죠. 디스코의 주가 수익 비율이 50배가 넘어요. 이오테크닉스는 그러면 여기에서 디스코 장비를 가지고 오는 단계에서 주가 수익 비율이 뭐 25배, 30배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시장은 합리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어느 정도의 실적 상단이 기본 계산으로 나올 때는 그 정도 레벨은 맞춰 놓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합리적인 시장일 때도 있구나, 종목이 움직일 때. 예. 근데 그 논외로 이제 한 번씩 거품 무는 종목들도 있죠. 네. 제주 반도체. 네, 그런 침하듯이 나오신 네. 거죠? 아우, 네, 그 참았습니다. 제주 반도체. 네. 제주. 외국인들이 사요. 네. 2위입니다. 예. 그러네. 그 잘 갈만한 그게 있었네. 근데 우리가 채팅창을 보는 이유가 재미도 있고 공부가 돼서 그래요. 지금 어닐링 이걸 갖다 딱 하니까 우리 장서진님이 우리 그때 과자 보내주셨던 서진님. 대만과자 잘 아이고, 먹었습니다. 아이고. 어닐링은 재결정화 온도 이상의 고온에서 오랫동안 금속을 노출시켜 금속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랄라님이 변형 덜 가게 하는 작업이라 보면 되겠네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시고 영업 마진율 한 40%쯤 나오고 스트레스 금속에다 스트레스 풀어주는 거 이런 얘기구나. 또 공부되네. 그래서 개념 정리까지 저희가 함께 그러니까 봤고요. 난 처음에는 어닐랭 그러길래 이게 뭐 웬 방언이 터졌나 했지. 어닐링. 영어구나. 예. 네. 종목 공부, 네, 저 용어 공부까지 함께 체주 봤고 반도체. 그래도 진짜 기침 터지고 있어요. 물 한 잔 안 네. 하셔도 돼요? 네. 괜찮으세요? 그럼 이어가 볼까요, 종목? 네. 네네네. 혹시 그리고 또 저 중간에 엔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엔캠. 이거 참 물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엔캠이라는 회사. 엔캠. 예. 엔캠이 오늘 10% 오르다가 18%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봐주시죠, 우리 소장님. 엔캠. 엔캠. 찾는 동안에 일단 차트 보시는 사이에 일단 이사님이 계속. 네, 예. 네. 피드백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졌어요. 일각에서는 다양한 매체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종목들 같은 경우를 이렇게 좀 많이 소개를 할 때는 수급이 몰리기도 하고 그만큼의 합당한 실적이 나오는 경우는 좀
그 정도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한 오늘 같은 게 한 2조 2천억 정도가 넘어갔었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딱 그 기준을 놓고는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를 도출을 해서 그 정도의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유가 존재를 해요. 수급이나 어떤 요인이든. 그런데 그 정도에 맞춰서 종목들이 시가총액에 목이 찰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1,0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예요. 그랬을 때 보통 동종업계가 한 20배 정도의 주가 수익 비율을 받으면 비용 감안하면 한 뭐 1조 8천억 정도, 이 정도가 적정 시가총액이거든요. 네. 매출이 더 오른 모멘텀이 있거나 그런 게 없으면은 이 구간 안에서는 보통 변동성이 커져요. 왜냐하면 밸류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정도 1조 8천억 정도의 이익 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매수를 했고 한 적정 주가 정도에 왔으니까 비중을 줄이는 거죠. 더 싼 주식을 채우거나 아니면 네. 더 모멘텀이 있는 쪽을 채우거나.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기 마련인데 엔캠도 그 정도의 체력은 됐어요. 2조 2천억 원 그 이상의 체력은 됐었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올라오는 단계에서 뭐 계속 이유를 찾으려고 했었죠.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뭐 웅 이사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회사를 갖다 모르는 차원에서 아까 김 대표가 차트 한번 보라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네. 지금 이거 보세요. 일봉이거든요. 네. 지금 일봉인데 이게 지금 오늘 시가가 전일 대비 3.18% 높게 시작했다가 고점은 10.2% 올라갔다가 장중 저점 마이너스 20.85, 종가 전일 대비 마이너스 18.53. 이게 지금 캔들 몇 개 잡아먹었습니까? 한 세 개를 앞에 거 다 잡아먹었잖아요. 네. 이 거기다가 위클리 한번 보시죠. 위클리 보니까 이거 지금 재작년에 2021년 11월에 상장된 거구만. 네네. 그러고 나서 이래 됐는데 이런 꼴이 뭐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세력들이 한따까리 했네요.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드린 이런 표본 네. 이런 뭐, 부분. 막 따라가다가 이런 걸 막 따라가다가는 또 몇 년 기다려야 된다. 네. 라는 부분 짚어봤고 예. 저희 개인 투자자 수급 상황도 좀 점검을 해볼 겸 종목 준비를 또 이사님께서 항상 개인 관점에서 해오시잖아요. 네. 일단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네. 자료 띄워주시면 자료가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띄어지면 저희 함께 보면서 좀 정리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셋째 주차 거래소 개인 수급입니다. 수급들 보면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왔어요. 주 중반까지 주 말 정도까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의 매수는 여전히 강도가 강했습니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에 대한 개인 수급 같은 경우는 계속 첫째, 둘째, 셋째 주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네, 순매도 같은 경우를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금액이었고 나머지 쪽 보면 아까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랑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도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 보더라도 한국항공우주 예. 그렇게 부담이 없는데 매도 나오는 모습, 차익 실현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 좋은 비주용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죠. 네. 급등이 나왔는데 매도가 나왔고 HD 현대 같은 경우는 지주사죠. 그렇죠. 예. 이제 중간 지주 아래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이 임박했다 보니까 현대임스요? 네네 예. 매도를 하는 모습들, 카카오뱅크 매도 이러면서 좀 너 카카오페이도 매도한 거 보니 잘하신다. 네 그렇죠. 개인도 네. 잘하세요. 네네. 그래서 착. 그래도 괜찮은 접근이었던 것 네. 같아요.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순매수 금액 에코프로 엔캠 어허. 네네 이렇게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었고 근데 저기에 네. 저희 페인터에 네. 순매수 금액에 네. 우리 진영이 형님이 산 것도 저기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계정이 다른 계정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계정? 네, 저 부분이 저도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어디로 잡힌지 궁금해요. 네. 그럼 확인해보고 저희 다음 주 금요일에 네. 알려드릴까요? 아마 시청자분들께? 개인이 아닐 건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전화해보세요 말씀드릴게요. 직접. 아, 네, 지금. 형 뭘로 샀어?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이제 호흡기가 아우 괜찮으시군요. 예. 예, 날아갈 것 같네요. 예. 다행이네요. 네. 다시 돌아와서 예. 순매도는 LNF.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LNF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HPSP, 이오테크닉스 매도가 나왔습니다. 아까 하프사프라 그러셨나? 네. 응? HPSP? 그냥 아무거나 막 던졌어요. 죄송합니다. 예. 네. 두 종목 다 차익 실현이 수익 보고 아, 개인 예. 투자자분들이 파신 부분이고요. 제주 저것도 반도체 같은 털린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판 걸까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HPSP와 특히 이오테크닉스는 털렸습니다. 털렸습니다. 네. 이렇게 특히라는 좋은 부분을 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네. 특히. 그럼 네. 제주 반도체는? 제주 반도체도 털렸습니다. 네. 야, 그래서 노란색 저럴 때 제일 단호하더라. 네. 예. 틀렸냐 안 틀렸냐 질문에 답할 때 우리 웅이사 정말 단호해. 네. 그런 모습들이었고 나머지 장도 준비했는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연기금 매도 상위만 보겠습니다. 매도.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도. 그다음에 여유 있게 하셔도 돼요, 이사님. 시간이 있어요. 아, 네. 네네. 포스코 퓨처 M, LG 에너지 솔루션, SK 네. 이노베이션, 삼성 SDI 개인 매수 주체와 좀 반대되는 흐름으로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어요. 약간 2차 전지 업종의 셀 업체 중심 매도, 그다음에 시장 일부 매도, 삼성전자 매도가 나오는 모습, 연금은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터 같은 경우에 매도가 나왔고 두산 테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연금 순매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주까지 꼭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네. 다음으로 마지막 남은 사모펀드 거래소 순매수 순매도 상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시장의 방향을 볼 필요는 크게 없고요. 특이한 종목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 기술이 좀 특이합니다. 네, 11차 에너지 관련된 계획에 아마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을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랬을 때 원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기업의 콩콜을 통해서 보더라도 상황들이 좀 나아진다. 네, 수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정 기술 강조를 드리고요. 가장 먼저가 체코입니까? 네, 체코. 체코, 네, 네. 3월에서 4월 사이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웨스팅하우스랑 원전에 대해서 입찰을 붙어도 우리가 단가적인 측면도 더 낮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순매도는 카카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대형주군들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수에 대한 새로운 종목이 나왔을 때를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코스닥으로 가면 약간은 네, 특이한 흐름들 LNF, 에코프로 BM 이런 쪽 서진 시스템 또 봐야 되겠고요. 이오테크닉스 순매수. 네. 그다음에 KMW 같은 경우가 네. 순매수로 도착이 와. 되었어요. 조금 아마 이 부분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매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KMW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하나가 남은 게 우리 제사이동통신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제 입찰에 네, 네. 들어갔죠. 다음 주죠? 네. 예. 다음 주다 보니까 네. 이게 만약에 기업이 확정이 되면 또 장비주들이 좀 움직일 수 그럼 있겠고. 미리 좀 체크해 둘까요? 네, 어떤 그다음에 것들이 입찰에 있는지. 들어간 기업들 중에서 세종텔레콤이요. 네, 네. 지분을 가진 기업들이 좀 있어요. 상장사 세종- 중에. 텔레콤의 지분을 몇 개 기업 중에 아. 지분을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 아마 다음 주에 그래도 수확이 괜찮지 않을까. 지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딘지를 좀 세개 검색을 입찰했습니다. 해서 네, 세개 입찰했습니다. 네.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런 어우 얘기하고 아이디어가 싶어. 얘기하고 싶어. 안 합니다. 예. 재채기하면서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제주 반도체. 아니, 저희 그러면 장표에서 아까 그 가다가 또물 마시면 살에 걸려가지고 객관이 그러니까 저희 다 본 건가요? 그러면 준비된 네, 자료는? 그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중에서 솔로엠은 어떻게 보십니까? 솔로엠은 네. 그 사업의 구조상으로는 고마지는 아닌데 네. 지금
이슈가 하나 작년에서 연속되는 게 있잖아요. 이마고텍 같은 경우에 네. 획일적인 이슈가 있다 네, 보니까 네. 막 유럽이라든지 그쪽의 점유율을 솔렘이 빼앗아 오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그 얘기 나오고도 별로 썩 네. 안 나왔어요. 네. 그게 올해 나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올해도 연결돼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마진이 높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선호하는 뭐 외국인 중에서도 약간 시장 변화 선호하는 쪽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상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아까 저희 기관 쪽도 봤었나요? 다 기관 쪽에서 네, 약간 아까 혹기 상황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예, 저희 예. 개인 쪽부터 보고 왔는데 예, 예. 네. 만약에 조금 이게 진짜 시장이 지금 챙기고 있는 게 실적 변수입니다. 실적 변수다 보니까 실적에서 뭘 종목 찾는다 그러면 여기 HD 현대일렉트릭 이게 네네. 52주 그러니까 신고가 네. 역사상 신고가죠 이게 지금. 네. 네, 그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 전력기기 그런 쪽 들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 그럼 그쪽에서 그럼 실적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거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삼성중공업, 조선주도 말 엄청 많습니다. 뭐 된다 안 된다 뭐 요맘쯤 왔다가 또 빠졌다가 뭐 아이 조선주 안 돼 이러는데 어차피 실적은 슬슬 변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선종 다양화되는 거 보니까 나 하긴 할 것 같은데 시장 반응은 좀 느린 것 같고 근데 실적 시즌에선 플레이할 만한 쪽은 또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LNF가 그때 실적 나왔었잖아요. 네. 실적은 좀 시원찮았는데 그날 실적 보고 나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이후에 팔로스루는 없었죠. 지속성은 없었죠. 네. 지속성은 없었어요. 음. 네. 지속성은 없었는데 이제 뭐 코스피 편입 관련해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인데 오늘 특이했던 점은 예. 이제 그 패시브성 자금들을 놓고 움직인 종목들이 예. 많이 빠졌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목들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덜해졌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것도 늘 뭐 유행이 있어가지고 또 유행에서 벗어난 소리 하면 약간 좀 눈치 없는 사람 되는데 이제는 또 뭐 엔터 뭐 게임 이런 얘기는 또 안 하는 시절이죠 지금. 그래도 이제는 밸류 매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들여다 봐야 엔터 되는 같은 경우는 시점인가요? 네, 다시 좀 밸류 매력으로. 네. 세부적인 게 올라갑니다. 게임도 그거는 또 화요일 날 연장전에서. 아이고 네. 예, 아이고 그러면 그 기대감을 남겨놓고 저희는 오늘 또 시간상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